이 비닐이라고 하면 물고기 비닐 있죠? 물고기 비닐. 물고기 이렇게 벗겨놓으면 비닐이 막 날아다니죠? 그 비닐이 눈 안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상과 신경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짓 비닐 증후군입니다. 좀 어렵죠? 진단명 중에 이런 증후군이라 들어간 이유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특징적으로 A, B, C, D, E와 같은 증상이 한 사람한테 동반돼서 나타나면 이런 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거짓 비닐 증후군. 거짓, 진짜가 아닌 거짓인데 비닐이 생긴다. 그런 증후군인데 이 비닐이라고 하면 물고기 비닐 있죠? 물고기 비닐. 물고기 이렇게 벗겨놓으면 비닐이 막 날아다니죠? 그 비닐이 눈 안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눈 안에 비닐이 생성이 되고 그 비닐이 구조물의 여기저기에 침착이 되고 쌓이고 막히고 이러는 거죠. 실제로 비닐은 아닌데 비닐같이 생긴 거짓의 비닐이 눈 안에 쌓이는 증후군. 그래서 거짓 비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세극등 현미경을 보면 특징적으로 이 수정체의 겉 표면에 비닐 같은 어떤 찌꺼기들이 쭉 360도 둘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과 의사들은 하는 이유는 이 비닐이 수정체에 있는 경우에 백내장 수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눈 안에 있는 방수의 흐름을 나가는 하수구 부분에 비닐이 쌓이면서 안압이 높아지고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백내장은 제가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백내장이 있으면 수술을 안 하면 실명이 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거짓 비닐이 있게 되면 환자분한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해드리고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수정체 전낭을 원형 절개를 해야 되는데 거짓 비닐 증후군이 이 앞에 수정체 낭을 쌓여 있는 경우에 이게 동그랗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비닐이 여기저기 묻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그랗게 하려고 하는데 삐뚤빼뚤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수정체가 수술하다가 탈구가 되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비닐 증후군이 있는 환자에서 수정체 낭을 절개하는 특수한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거짓 비닐 증후군이라고 하면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이 있지만 거기에 거짓 비닐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수술이고 이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을 해야만이 부작용 합병증이 적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런 경험이 많은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음으로써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안압에 대한 조절과 녹내장의 조절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 비닐 증후군을 사전에 환자분이 증상을 통해서 느끼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안압이 좀 높으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수정체를 봤을 때 거짓 비닐이 있는 경우에는 거짓 비닐 증후군이 진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 비닐 증후군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그때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정리하면 거짓 비닐 증후군 자체가 어떤 병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백내장 환자에서 거짓 비닐 증후군이 동반될 수 있고 동반된 경우에는 안압의 조절과 수술 중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수술이 될 수 있으므로 그거에 대한 환자분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